빅픽처입니다. 유한타증권의 오경택 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2021년이 끝나갑니다. 내내 코로나 얘기만 했던 것 같은데 끝나긴 끝납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에는 어떤 흐름일지 그리고 올해 정리하면서 내년을 또 내다보는 시간 또 간략하게나마 가져보겠습니다. 올해 딱히 코로나 빼고는 머릿속에 남는 단어가 별로 없어서요. 증시 어땠는지 리뷰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 이제 주식을 하면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이 오른다고 했을 때 공통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발생을 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국가별로 어디를 투자하느냐,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어느 업종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의 차별이 좀 심하게 좀 나타났는데요. 일단 글로벌로 살펴봤을 때 올해 이제 미국 시장 먼저 보면 다우지수는 17.5%가 올랐고요. 나스닥은 21.5%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시장을 살펴봤을 때는 독일이 14.8%가 올랐고 프랑스는 27.7%가 오르면서 일단 선진국 증시가 올해는 그 견조한 상승세를 이끌어서 투자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었던 한 해로 좀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한국 시장을 살펴보면 코스피가 4.8% 올랐고 코스닥은 4.0%가 올라서 소폭 상승에 그친 흐름을 보이면서 선진국 대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나타낸 그런 한 해였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중국 시장을 살펴보더라도 중국은 이제 상해 종합 지수가 4.2% 올랐고 심천이 7%가 오르면서 한국 증시가 이제 중국 시장을 따라간 흐름이 좀 나타난 그런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 증시가 23.6%나 급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시장 규제하는 부분이랑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이 이제 상장 폐지가 좀 진행이 되면서 홍콩 주식 같은 경우에 상대적인 약세가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반대로 대만 증시는 21.9%가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인도 시장도 19.6%가 오르고 베트남 시장도 33.8%가 오르면서 제조 기반이 있는 인도하고 베트남 증시도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좀 나타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글로벌 증시를 살펴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에 대한 백신 접종이 확대가 되고 이제 코로나 잠시 기대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금리 인상 내년도에 그런 흐름이 나타나 보니까 이제 달러 강세 움직임이 올해 내내 좀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금들이 이제 선진국 중심으로 이렇게 자금이 유입되고 신흥국 중심으로는 좀 유입이 안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올해는 아무래도 선진국 증시가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나타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는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개발하고 접종 확산되는 부분에 따라서 증시 영향을 조금 변동성이 좀 발생했고 추가적으로 좀 하반기에 들어서는 인플레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성장 중심의 움직임을 좀 찾다 보니까 2차 전지 소재나 게임주들이 좀 하반기에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28일 내일이죠. 내일이 이제 배당 기준일, 12월 결산법인 배당 기준일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외국인하고 기관이 배당 기대로 매수가 들어올지를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반대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또 결제 기준일이 28일이기 때문에 또 10억 넘는 그런 개인 대주주 요건에 대한 개인 물량이 좀 매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기관 외국이나 매수나 개인에 대한 매도 부분이 어떻게 좀 나타날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마무리가 되고 내년의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코로나가 만약 종식이 됐을 때 경제 재개에 대한 정상화 부분이 얼마나 좀 빨리 진행되는지가 내년의 증시의 키포인트로 좀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내년도까지도 코로나라는 키워드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연말 되면서 이달 들어서 그리고 또 지난달 후반부터 좀 나오던데 2022년 증시 전망들 쭉 좀 종합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증시 어떨 거라고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나요? 네, 일단 유한타증권의 2022년도 한국 증시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수 흐름은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2,750에서 3,350포인트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올해 가장 또 기업들에 있어서 좀 이슈됐었던 부분이 2021년도에 실적이 피크아웃이 아니냐라는 우려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2022년도에 좀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이 얼마만큼 이제 부진 성장성 둔화가 얼마만큼 좀 완화가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분위기가 아무래도 연말 연초 1분기까지는 그 실적이 좀 저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크게 그 한국 증시에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반도체 부분인데, 반도체 분기 부분이 그 내년도 1분기나 2분기에 저점을 찍고 회복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1분기 정도는 어느 정도 저점이 형성되는 그림으로 흘러간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실적 부분 가운데 지금 선진국 증시를 중심으로 이제 긴축 속도가 좀 가속화되고 있고, 또 고점이잖아요.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증시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이제 규제 부분을 계속 연장해 왔는데 그 정부 정책을 통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분위기로 어떻게 좀 바뀌는지도 좀 체크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에 다시 한번 이제 불을 쳤었던 그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을 하면서 인플레 이슈가 좀 발생했었던 부분이 또 연초에 어떻게 좀 인플레 부분이 완화되는 부분도 좀 체크해야 될 부분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네, 그래서 좀 더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연말 연초에 이제 이익이 좀 둔화되는 부분이 이제 1분기 저점을 찍고 회복되는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좀 성장 쪽은 어느 쪽이냐에 대한 관심이 국내 증시에서 좀 높아질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업종을 좀 대표적으로 좀 봤을 때는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종, 그다음에 코로나 위드 코로나가 재개가 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수혜가 될 수 있는 호텔 레저나 소매 유통 업종, 그다음 미디어 엔터 업종이 내년도에 그래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으로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선진국들도 금리 인상 기조를 보여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는 없으셔가지고요.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라고 보시나요? 네, 그래도 이제 12월 FOMC가 열리면서 그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이 좀 가시화됐기 때문에 그러한 변수들이 이제 좀 불확실성 해소 국면으로 좀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국면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이 아무래도 인플레 우려 때문에 좀 선반영돼서 좀 진행되는 부분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거는 이제 주식에 있어서도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내년에도 좀 성장이 이어지는 쪽 업종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 기간에서도 좀 선호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우리나라 대표 이벤트는 바로 내년 3월에 있는 대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예년보다는 이런 대선 테마주들이 시장을 뭐 주름 잡는다거나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틈새 시장을 만들기도 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이 도로망, 지하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기는 합니다. 대선 영향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일단 뭐 대선을 앞두고 뭐 대선 관련주들이 테마로 움직이면서 이제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높게 나타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대선 이후에 이제 정책적으로 얼마나 그 펼쳐서 특히 이제 주식 자본시장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정책을 보는 게 큰 그림에서 좀 중요할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아무래도 좀 대선 시즌일 때 주가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뭐 80년대 이후에 지금 한 8번 정도의 대선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6번이 코스피 지수가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 상승을 했고 이제 IMF하고 금융 위기를 좀 제외하고 봤을 때 제하게 되면은 6번 정도인데 6번 중에 5번이 상승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대선이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증시가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아무래도 좀 높게 형성되는 그런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대표 후보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금 대표 후보기 때문에 거기서 제시하는 큰 그림의 이제 정책 기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전환적인 공정 성장을
기초로 하고 있고 기본소득이나 기본주택, 뭐 기본금융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피겠다. 그다음에 세금에 있어서는 국토보유세랑 탄소세를 신설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쪽에서는 공공주택을 100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라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정책 기조를 좀 민간 중심으로 피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보조적인 경제 생태계를 좀 지원을 하겠다. 그다음에 기업들도 사다리 보건 지원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은 이제 올해 한국 증시가 선진국 대비 좀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한국 주식이 재평가를 할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로 좀 보여지는데, 특히 이제 자본시장 투명화를 어느 정도 좀 진행을 할지가 좀 가장 큰 포인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MSCI 선진국 지수에 이제 한국 지수가 편입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좀 국내 주식시장 재평가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일정 부분 이 역사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허니문 랠리는 다소 좀 기대봄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크게 좀 넓혀서 큰 그림 그려봤다면 이번 한 주도 정리를 해봐야죠. 2021년 마지막 주간 어떤 일정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 주는 그 28일이 좀 만약에 그 여러 가지로 좀 집중되어 있는 요일로 좀 보여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결산법인 매수 그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배당 관련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기대가 28일에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개인들 입장에서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가 확정되는 또 기간이기 때문에 10억 이상 보유했었던 개인들 같은 경우는 좀 매도가 내일까지 좀 이루어지는 그런 수급적인 흐름이 28일 날 나타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29일은 이제 뭐 배당락이 있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미국의 이제 컨퍼런스 보드 12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발표가 됩니다. 그다음에 12월 30일은 이제 한국 증시 2021년도 이제 폐장을 하게 되고요. 31일은 이제 휴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배당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또 수급이 바뀔지 이 부분 체크해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오늘장 큰 그림 그려볼까요? 네,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증시의 주요 변수가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테이퍼링에 대한 가속화에 대한 변수가 좀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발생하는 요인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FOMC 12월에 대한 방향이 좀 나타나면서 이 변수들이 좀 변동성을 좀 증가하는 부분에서는 좀 완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확산 부분에 있어서도 뭐 국가별로 이제 봉쇄 조치를 하는 국가도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봉쇄 조치를 좀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FDA 승인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적으로 내일에 대한 뭐 대주주 매도 요건 수급적인 부분이 좀 마무리가 되면 아무래도 연말 연초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올해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그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대선에 있어서 정책적인 기대감이 좀 가미가 된다면 좀 내년에는 좀 재평가될 수 있는 좀 기대감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하고는 좀 이른 연말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2022년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우경택 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